요즘에 재건축 이게 예전에는 한 20, 30층 뭐 이랬는데 지금 50층 막 이래요. 70층 막 80층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런 건 어때요? 용적률 많이 주고 아파트의 수익만 따지다 보면 쾌적성이 없어지고 그 아파트가 닭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쾌적성이 없으니까 비싼 값에 팔고 탈출하는 사람이 최고예요. 네, 셀코TV 탐나는 재테크. 오늘 국내 1호 부동산 박사 서동기 박사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앞번에 이렇게 찾아보시면 있어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얘기 했는데요. 그거 들으면 화날 것 같으신 분들은 그냥 패스하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 들으시면 되고요. 네. 그래도 정책 얘기를 좀 나도 들어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못 들으셨으면 앞에 서동기 박사하고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부터 듣고 오셔서 같이 얘기 나누시면 화날 건 없어요. 아니 근데 저도 답답하더라고요. 정책 얘기 들으니까.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 구독자를 대상으로 해서 똘똘한 한 채로 이제 부동산이 집중되고 이러잖아요. 그렇다면 똘똘한 한 채는 뭐냐? 나는 똘똘한 한 채 이런 집을 갖고 싶다. 이런 거예요. 저희가 예를 어떻게 드렸냐면 지어진 지 20년 이내에 준구축 아파트, 지어진 지 10년 이내에 준신축 아파트, 재건축으로 지어진 신축 아파트, 재건축 호재가 기대되는 구축 아파트, 기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야 이게 다들 이 생각이신 건지 지어진 지 10년 이내에 준신축 아파트가 48%로 제일 많이 나왔네요. 그럴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 저는 재건축 호재가 기대되는 구축 아파트 이것도 인기가 많을 것 같았는데 14%밖에 안 되네요. 그거는 20년 전의 이야기죠. 아, 이게 너무 기다려야 돼. 이제 알았구나. 예, 이제 알았죠. 많은 분들이 알았어요. 분담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건 이제 알았죠. 예. 그럼 박사님이 보시기에도 요거를 지지하시는 거예요? 지어진 지 10년 이내에 신축 아파트?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 한 20년, 30년 전에는 5층짜리잖아요. 네. 아파트가. 그때 그 5층짜리는 용적률을 대지 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용적률을 높여서 지면 뭐 20층 이상 질 수 있어요. 돈을 돌려받기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돈을 돌려받죠. 평수를 늘려가고 13평 아파트가 많았거든요. 그럼 13평 아파트를 받으면 30평 받고 돈을 돌려받아요. 그래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호경기죠. 그래서 재건축 대박 신화. 맞아요. 이 말이 나왔던 거예요. 아파트값 엄청 올라가고. 엄청 올랐죠. 근데 이제 지금은 재건축을 하면은 오히려 분담금을 너무 많이 내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어떤 아파트는 강남의 어떤 아파트는 28년째 재건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제 구축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는 이득이 남으니까 했고 지금 뭐 15층짜리, 20층짜리를 재건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남는 게 없어요. 보충화시키면 용적률을 뭐 먼저 올릴 수는 없잖아요.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는 지금 설문조사가 잘 나온 게 앞으로는 이제 구축 아파트는 선호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구축 아파트 중에서도 괜찮은 데가 있어요. 물론 옥석 가리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구축 아파트를 선호하지 않아요. 이제 지은 지 10년 정도 된 아파트를 선호하는 걸로 나왔죠. 그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신축하자마자 들어가 살아봤어요. 몇 년 동안 머리가 엄청 아파요. 냄새나요. 자재 냄새들 나고. 자재 냄새, 니스 냄새, 페인트 냄새. 맞아요. 거의 마약하는 기분, 약한 마약하는 기분. 맨날 문 열어놓고 살아요. 맨날 문 열어놨죠. 한 1, 2년 동안은 문을 완전히 열어놓고. 그런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몇 년 동안. 근데 그게 한 이제 5년, 6년, 이제 10년 되면 완전히 냄새가 없어져요. 그러면은 왜 10년이라고 저기 응답을 했나 보니까 앞사람이 10년 동안 그 냄새를 다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면 이제 깨끗한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축은 들어가면은 그 냄새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서 다 아는구나, 이제. 그래서 10년 이내에. 이 설문조사를 보니까 다 아는 거예요. 10년 정도 된 신축 아파트. 그 다음에 재건축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분담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 또 주민들끼리 분쟁 생기면 이거 하세요래요. 5년, 10년, 뭐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는 거죠. 신축 아파트를 사되 바로 진 거 말고. 지금 설문조사 딱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10년 정도 지나서 앞사람이 그 많은 본드 냄새를 다 먹고 난 다음에
네. 나는 건강하게 들어가서 쾌적한 환경에 살 수 있다. 네. 그게 10년이 어떻게 저렇게 또 딱 나왔어요. 네. 설문조사를 잘 하셨네요. 근데 이제 요즘에 재건축 돼서 신축으로 아파트 지어진 게 한강변에 쪽 반포 쪽도 그렇고 네. 있잖아요. 네. 근데 너무 답답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위로는 또 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용적률을 올린 거죠. 올리죠.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한 20, 30층 뭐 이랬는데 지금 50층 막 50층, 이래요. 70층 막 80층 이야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50층 이런 데가 무슨 뭐 제일 좋은 아파트니 뭐 이래가지고 왜 이렇게 점점 위로 올라가서 사는지 그런 건 어때요? 아니, 사람은 위로 올라가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아니 그렇다고 그 위로 아파트 꼭대기 올라가서 사나? 아니, 그러니까 남들을 지배하는 듯한. 자꾸 올라가다 보면 결국 우리가 하늘로 가잖아요. 그게 바벨탑 아닙니까? 바벨탑이죠. 예. 그 바벨탑. 예. 그러니까 바벨탑도 자꾸 높이만 지면은 그 예. 바벨탑이 그 주는 교훈이 뭐냐 하면은 저렇게 자꾸 짓다 보면 고층화 시키다 보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물론 튼튼하게 짓겠죠. 한 100년 이상 가게 지을 거예요. 50층 넘는 거를 100년 이상 안 가게 지으면 말이 안 되죠. 근데 기존에는 사실은 한 30년, 40년 되면 농물 새고 맞아요. 살아보셨죠? 아니 저도 그런 집 그러니까 살았죠.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40년 되면 재건축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50층 이상짜리 질 때는 튼튼하게 돼요. 100년 이상 갈 수 있게. 근데 그렇게 짓기도 힘드는 게 조합원들이 분담금이 너무 심하면 반대를 해요. 그 돈을 건축비를 많이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50층짜리 이상 지면은 기존 짓는 것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 들어요. 건축비 평당 단가가 굉장히 비싸요. 그럼 주민들이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겠죠. 네. 너무 비싸다. 분담금 많이 내야 돼. 분담금 뭐 5억 낼 걸 10억 내라고 그런다. 이러면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사실은 조합원들이 돈 부담을 많이 하더라도 한 번 지면 100년, 200년 가게 지어야 돼요. 그다음에 초고층에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용적률을 올려주잖아요. 네. 용적률을 많이 올려주면은 기존에 살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살잖아요. 네. 그러면 한 20층, 30층 지어 놓을 때 그 아파트는 그 정도 규모에 맞는 학교나 공공시설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재건축이라는 것은 그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짓는 거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살면 어때요? 교통시설이 더 복잡해지겠죠. 네. 학교도 부족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초고층 같은 경우는 용적률을 자꾸 올려주는 것만 능사는 아니에요. 이제 미국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미국 같은 데는 용적률이 한 번 정해지면 100년, 200년 안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LA 시내다, 샌프란시스코다, 맨하탄 시내다. 그러면 그 시내의 용적률이 한정돼 있어요. 전체 용적률이. 그러면 더 고층 빌딩을 질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옆집에 있는 용적률을 사와서 해야 돼요. 엄청 비싸요. 아 그래요? 네. 내가 처음 알았네 이거는. 또. 네, 그걸 그 미국에서 에어라이트라고 그러거든요. 공중권. 예. 그래서 이제 맨하탄 같은데 네. 초고층 아파트 있잖아요. 네. 70층, 80층짜리 아파트 거부들이 살잖아요. 거부들이 사는데 그 앞에 그 센트럴 파크라고 가보셨어요? 그럼요. 네. 그 앞에 센트럴 또 아파트를 지면은 센트럴 파크이 가려요. 맞아요. 그래서 그 거부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앞에 용적률을 삿버려요. 못 짓게. 이거 공중을 사는 거네. 공중 권리를 사는 거예요. 우리는 땅을 사고 파는데 맞아요. 용적률을 사고 판다는 건 그 공중에 보이지 않는 공간을 권리. 내가 사는 거예요. 예. 권리를. 삿버리면 이 사람은 나중에 못 져요. 야, 이거 재밌네. 그래서 이처럼 공중권을 사고 파는데 우리나라는 용적률이 어때요? 그냥 주잖아요. 그냥 막 주죠. 막 주지는 않지만 주고 나서 또 이제 약간의 요구는 있죠. 네. 뭐 해라 이렇게 요구는 있지만 그냥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이렇게 네. 무상으로 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중에 젊은 세대들이 재건축을 하려다 보니까 앞에 그냥 그 선조들이 용적률을 다 찾아먹어 가지고 막 70층, 80층 지어놨는데 우리가 할 때는 200층, 300층 지어야 돼? 못 짓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니까. 이걸 어떡하냐고 나중에. 그러니까 용적률을 막 줄 건 아니에요. 따져보고. 가뜩이나 인구도 주는데 그리고 용적률을 높여주면은 아파트가 닭장이 되는 수가 있어. 닭장. 아니 요즘에 신통기획 같은 거 얘기가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신속통합기획. 그 이제 위로 올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위로 올리겠다. 그러니까 까딱 잘못하면 용적률 많이 주고 아파트의 수익만 따지다 보면 쾌적성이 없어지고 그 아파트가 닭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저 강남에 보면은 닭장 아파트 있잖아요. 아니 저 한강에서 이렇게 보면 그쪽 한강변에 지은 게 다 닭장이에요. 닭장이에요. 근데 되게 비싸 또. 비싸죠. 그럼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쾌적성이 없으니까 비싼 값에
팔고 탈출하는 사람이 최고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재건축도 못하지요. 만일에 그게 50년, 60년 지나봐요. 그 쓰레기더미예요. 지금이야 좋지. 지금은 좋죠. 지금이야 좋지. 지금은 전망 좋고 아주 좋죠. 우리 이재원 아저씨도 이제 나중에 자식이 있죠. 그럼 자식한테 그 아파트를 물려줬다고 생각해요. 물려줘가지고 나중에 한 5, 60년 지나서 이제 손자한테 또 물려줬다. 그러지 말고 얼른 팔아라 그래야 되겠네. 나중에 보니까 이게 쓰레기를 물려준 거예요. 야, 너 한 20년 살고는 바로 팔아야 된다. 재건축도 못하고. 그게 이제 슬럼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팔고 어디로 가야 되지? 그냥 단독주택으로 가야 돼. 쾌적한 데로 가야 돼. 쾌적한 데로. 아유, 재건축은 진짜. 저도 지금 재건축 아파트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 네. 그 집 한 채인데 딱 그거예요. 거기 안 살고 지금 딴 데 살고 있는데 물 새가지고. 한 40년 됐죠, 아파트가. 고쳐놓고 지금 뭐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이제 이거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거예요. 다 이해관계가 달라요. 그런데 그래서 이게 힘들고. 나중에 이제 적당한 때 되면은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조금은 살아봐야죠. 된 다음에. 뭐 고생했는데. 얼마나 그럴지 알아요.